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신 분들이 아까 뭐 한 50만 명이 넘고 건강보험료가 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 지역가입자 분들 참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하게 도움이 되게 건강보험료를 좀 줄이는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건 어떤 제도고 어떻게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퇴직하던 분들이 아무래도 직장에 있다 보면 네. 사실 반을 직장에서 부담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반발이 좀 심하다 보니까 예. 이미 계속 가입제다라는 걸 두면서 예. 기존에 냈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당분간. 예. 그게 한 3년 정도 되는 거고요. 예. 물론 기존 직장에 내가 1년 이상은 있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바뀌고 나서 예.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고 나서 고지서를 받고 나서 2달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제가 기존에 냈던 보험료 네. 수준으로 낼 수 있는 거죠. 3년 2달 안에 해야 되는군요. 네. 네. 물론 근데 이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재산이 없다. 조그만 집 한 채인데 전세가 70억이다. 이러면 뭐 아닐 수 있겠죠. 아, 그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적연금이 되면은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통 알고 있었죠. 우리가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네. 사적연금은 빠진다고 하거든요, 지금. 예. 근데 규정상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아. 세법에서 말하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예. 포함돼서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언제 바뀌어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혜택이냐면 연금 혜택은 예. 우리가 소득이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생겼다. 예. 그럼 이거를 내 소득으로 갖고 와서 점수를 반영할 때 예. 연금 쪽은 30%를 지금만 고려합니다. 30%만. 아, 받는 액수의 30%만. 네. 그러니까 소득이 약간 줄어든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30%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그 시점에 예. 연금을 받는 시점에 이게 반영되게 될 거니까요. 예. 그래도 30%만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은 건강보험료 자체 액수를 줄이는 데는 좀 유리하겠습니다. 당장 받으면 예. 유리하죠. 그리고 그 은퇴하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이제 직장에 다니게 되면은 거기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 등재 요건이 좀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이게 아까도 살펴봤지만 너무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예. 부양을 하는 요건이 있고 재산과 네. 관련된 요건이 있고 예. 그리고 소득 요건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충족해야 됩니다. 아, 우선 그 부양 조건은 어떻습니까? 부양은 이제 저랑 직계 존속, 예. 부모님, 예. 비속, 예. 자녀들, 자녀들. 그리고 예외적이긴 하지만 형제 자매까지 예.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요건들이 일단 갖춰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재산 아까 9억 넘으면 안 되고요. 예. 일단 그리고 5억 6천에서 9억 사이라면 예. 연소득이 1,000만 원 넘으면 안 되고. 안 되고. 예. 예. 그리고 소득은 이거랑 별도로 예. 3,400이 넘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사업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사업 소득이 3천만 원 발생해도 안 됩니다. 예. 예. 그 3,400 요건과 별도로 예. 3,400은 다른 소득을 다 합산했을 때 3,400인 거고 예. 사업 소득만 봤을 때는 등록이 됐다면 1억만 발생해도 예.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까다롭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피부양자로 아무튼 그런 조건들이 다 해당이 돼서 그 자녀의 피부양자가 등록이 됐는데 그럴 경우에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그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일단 부양 요건에서 예. 동거하는 경우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 자녀가 미혼이면 예. 가능합니다. 아, 그럴 경우 가능하고 그리고 자녀 건강보험에 그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은 자녀의 그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액수가 좀 더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타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피부양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부양자는 단지 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냥.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기존에 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와 있던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다시 빠져나갔어요.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어요.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갔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액수에는 그 기존의 그 자녀가 내는 건강보험료 액수는 변화가 없겠네요. 본인의 소득 기준으로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밖에 뭐
어떤 좀 방법이 좀 있을까요? 건강보험료를 좀 줄이는 방법. 줄이는 방법이요. 네. 저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 이게 주택이 예. 법인으로 가 있잖아요. 법인으로요. 네. 예. 법인은 제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네. 재산세가 없습니다. 예. 네, 이것도 하나 팁이 될 수 있을 거고 예. 우리가 사실 재취업을 할 때 네. 직장 가입자가 되면 혹시 줄잖아요. 예, 뭐 그럴 예.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차량을 좀 오래된 거 사면은 예. 조금 줄어듭니다. 예. 9년이 넘는 차량을 사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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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뭐 조그만 1600cc 이하 예. 소형 저렴한 차량을 사게 되면 차량 관련된 보험료는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금 그 주택 법인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 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꼭 부동산 법인에 주택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상가를 갖고 있어도 점수가 포함될 거잖아요. 예. 왜냐면 상가도 기준시가가 있을 거니까. 예, 그렇죠. 예. 자, 근데 지역가입자로 등재가 됐는데 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줄었어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내는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소득이 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사업을 하시다가 소득이 주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폐업 많이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자영업자들 많이 소득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폐업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전년도에 얼마 벌었는지를 기준으로 네. 올해 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거다 보니까 예. 예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 지금 내가 못 벌고 있으면은 그걸 반영을 다음 달에 바로 해줍니다. 아. 물론 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폐업한 되는구나. 사실을 신청해야 되고 예. 내가 만약 프리랜서로 있었는데 소득이 500만 원 넘었습니다. 예. 근데 그 프리랜서로서 속한 그 집단 있잖아요. 예. 거기서 해촉돼도 더 이상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서류를 예. 받아서 제출하면 그분도 소득 점수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 매각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차량. 내가 중간에 차를 팔았다. 예. 그래도 안 되죠. 지금 특히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일단 거의 없을 테고 집 한 채 가진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 과표가 상당히 이제 초과하는 그런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되겠군요. 네. 제가 그러니까 7억 정도 과표 갖고 있고 네. 소득 1,000만 원만 있고 예. 그리고 차량이 한 대 있어도 예. 이래도 30만 원이 넘습니다. 30만 원이요? 네, 월 기준으로요. 상당히 부담되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게 동일한데 동일한 조건에서 소득이 2천 예. 사실 연간 2천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37만 원입니다. 물론 차량까지 고려는 했습니다. 예. 또 궁금한 게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우리가 지금 재산을 기준으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 시가로 과세하잖아요. 이 재산에 얼마만큼의 대출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 점수를 반영할 때 예. 우리가 이제 재산세를 납부하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차량도 재산세를 내고 예. 건물도 주택도 재산세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네. 여기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월세입니다. 어. 네, 전월세. 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택이 없습니다. 예. 없는 분들이 이제 전월세가 환산돼서 재산 점수로 반영되는데요. 어. 예. 이때 대출은 고려하지 않죠. 그러면 제가 빚내서 전세를 살고 있어도 그건 제 재산으로 체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 갖고 있는 분대로 예.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전세 살고 있는 대로 대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화제가 됐던 전세 70억짜리인가? 네네. 살고 있는 분이 나왔잖아요. 소유는 하지 않는데. 네. 이런 분들도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많이 내겠어요? 아니죠. 이게 전혀 다른 컨셉입니다.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요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지 전월세가 환산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재산을 이렇게 반영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이 재산을 반영할 때 네. 전월세가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전월세가 포함되는 전제가 집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집이 없어야지 포함되고. 지금 제가 조그마한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예. 70억에 살고 있다면 예. 건강보험료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런 또 맹점이 있네요. 네. 좀 특이합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보완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덜 내거나 아니면 안 내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랜서로서요. 가만히 있으면 2천만 원 받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가만히 있게 되면 세무서에서 그냥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네, 제가 2천만 원만 벌었습니다. 예. 그러면 세무서에서 고지 얼마 하라고 나옵니다. 예. 왜 나오냐면 경비율이 일정 금액만큼 예. 알아서 적용해 주는 거예요. 평균적인 경비율 같은 게 있거든요.